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주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려고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수영에 관련된 거, 그리고 지도 하는 방법, 뭐 제가 가르쳐주는 아이들에 대해서, 또 혹은 뭐 성인반에 대해서, 아니면 혼자서 터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하나 올리려고 해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지도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수영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하네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 먼저보다 우선은 수영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라이프가드라는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오는 뭐 또 경영자협회, 뭐 사단법인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우선은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또 되게, 그러니까 협회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가장 인정이 잘 되고 이제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웬만한 시 운영하는 데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곳이 이제 라이프가드 적십자사 건데, 대한적십자사 거는 이제 좀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뭐 이틀이면 나오는 데들도 있고, 뭐 가격이 좀 더 센데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고, 적십자사는 정말 깐깐해요. 그래서 뭐 수영만 배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바로 칼같이 잘라버리기 때문에, 수영을 어느 정도 한다고 자만심을 가질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재작년인가에 땄는데, 처음에 이제 가서 했던 게, 우선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물에 떠 있는지, 그리고 뭐 접배평자를 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유형과 평형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하고 가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큼 수영을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이 따기가 더 수월하겠죠. 어쨌든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적십자사, 뭐 라이프가드를 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은 뭐 기본적인 과정을 이제 거기서 배워요. 그래서 뭐 이병부터 시작해서 자명, 뭐 이제 사람을 구하는 구조법, 뭐 응급처치법, 뭐 등등 다 배우는데, 우선은 배워놓으면은 어쨌든 물에서 계속 있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하기도 하고, 저같이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지도를 할 때도 어쨌든 필수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따놓고 계시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딸 수 있습니다. 19세가 넘는다면. 그러니까 언제든 도전을 해서 꼭 그거를 취득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두 번째 필요한 자격증, 이제는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 거의 필수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선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전문 2급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수영을 했는데 이런 지도하는 자격증도 한번 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자격증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1년이 걸려서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과정도 많고 막 되게 깐깐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리고 실기 자체가 심사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해서 기록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 뭐 이게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도 그 기록 안에 나오셔야 돼요. 뭐 그냥 수영장에서 장거리로 나 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기록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법이 다 구사가 되어야 되고, 턴도 봐요. 그래서 뭐 일반 생활체육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 종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소위 말하는 IM이라 그러죠. 그래서 IM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남자분들 최고 기준이 1분 15초로 알고 있거든요. 최하점이 1분 30초였던 걸로 아는데, 여자분들은 1분 25초에서 1분 40초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기록이 나오시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다 영상을 하나하나 올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기록이 잘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나 전문체육 지도사 자격증, 뭐 여러 가지 유소년, 노인, 장애인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이제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필기, 실기, 구술, 뭐 연수, 현장 실습 이렇게 있는데, 우선 필기를 보려면 5가지 과목을 공부를 해야 해요. 근데 총 7가지 과목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기 위에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 위에 것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생리학하고 역학을 빼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제가 3년을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본 거는 그냥 일반 생체로 봤고, 근데 문제는 다 똑같아요. 전문이나 생체나 어쨌든 필기는 다 똑같은데, 그래도 맨 처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보라고 그냥 이제 다 같이, 어쨌든 전 체육학과를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당연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작년에 봤어요.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본 거예요. 18년도 떨어지고 19년도에는 제가 이제 일을 그냥 이제 라이프가드 자격증으로만으로도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또 알바라고 일을 하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2문제 차이로 떨어졌었나 그랬어요. 4문제인가? 그래서 또 떨어지고,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작년 이제 20년도에 이제 시험을 봤죠. 그래서 필기를 봐서 겨우 딱 60점 커트라인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5가지 과목이 있는데 평균 60점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한 과목이 40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꽈락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40점은 다 넘겨야 하되 60점, 평균 60점을 맞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한 과목만 파선 되지 않아요. 다 파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꼭 참고하셔서 자격증 이제 필기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필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성 PT 그걸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문제풀이만 엄청 했고 그냥 외워야 되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결국 커트라인 딱 60점에 맞아가지고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그리고 우선 필기가 붙는다고 하면 이제 구술, 이제 실기 구술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IM 그 기록이 나와야 하고, 또 전문 같은 경우는 또 잘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자유형, 배영, 평형, 접영 중에 2가지 종목을 골라요, 2개. 근데 2개 중에서 이제 자신이 있는 종목으로 하는 건데, 기록이 굉장히 선수가 진짜 했었어야지만 가능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합격을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도 현역 시절 그 기록들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가 붙게 되면 구술이 또 있어요. 근데 구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면접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구술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거기서 제비뽑기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 같은 걸 해서 질문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받은 거는 뭐 국제 대회 수영장 규격, 뭐 아니면 국제 이제 그 올림픽 경기에 그 이제 수영 종목에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자유형, 배영, 평형, 접영, 뭐 개인 혼영, 홍계형, 개형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그리고 EN1, EN2, EN3라는 이제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훈련인지 등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 외워야 돼. 이건 진짜 무조건 외워야 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짜 다 외워야 되고,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카톡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 가면은 막 생활체육, 뭐 전문체육, 뭐 그런 거 구술 이런 거 정리해 놓은 방도 있고,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도 요즘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주변 지인들, 뭐 수영 관련하시는 뭐 선생님들이나 뭐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께 여쭤보시면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제 구술을 보게 되면 이제 연수, 이제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필기는 붙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연수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1년이 흘렀죠. 그래서 올해 드디어 이제 연수가 있어서 올해 4월 말부터 5월 초였나까지 이제 연수를 들었어요. 근데 이번엔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연수를 이제 줌으로 했는데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5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현장 실습 가는 게 있었어요. 주말반으로 저는 이제 해야 돼서 신청을 했는데 그 이제 현장 실습을 가는 그 주 이제 토요일 전 목요일에 제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말 자격증 한번 따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 또 연수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 연수로 이제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하반기 연수로 이제 하반기 현장 실습으로 듣게 됐는데 그게 오늘이었어요. 뭐 지금 촬영 일자로 9월 5일, 그러니까 9월 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산에 가서 이제 연수를 들었는데 현장 실습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실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연수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꾸 연수라는 말이 나오나 봐요. 현장 실습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현장 실습이라 함은 정말 그 종목에 맞는 그런 지도자분과 함께 해서 이제 진짜 실습, 내가 정말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실습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대면, 거의 비대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면이지만 지도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의를 또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순 없지만 그게 조금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수영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전달을 받질 못하고 그냥 뭐 축구, 뭐 핸드볼, 뭐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따야 하니까 열심히 들어서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이제 뭐 현장 실습 출근 상황부, 뭐 이제 뭐 현장 실습 일지, 되게 많아요. 저는 되게 빼곡히 썼는데, 그리고 현장 실습 보고서 이렇게 다 작성을 하는데 수기로 이번에는 또 써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수기로 쓰는 게. 그래서 수기로 열심히 쓰고 해서 이제 서명 받고 했는데 어쨌든 뭐 자격증 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과제 제출할 게 꽤 많아요. 연수도 막 줌 하면서 막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체육 지도 평가라는 그 양식이 있는데 전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결과 뭐 서론, 본론, 결론 막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걸 다 생략하고 필수로 이제 수영 뭐 강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프 가드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전문으로 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딸 수가 없어요. 선수 경력이 3년인가 5년인가? 어쨌든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합을 뛴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따기가 어렵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올해는 이제 다 끝났지만 이제 내년 이제 22년도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뭐 제가 많이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되게 뭐 제가 아는 정보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질문해 주시면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진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냥 일상이라도 찍는 걸로 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